안녕하세요. 보험 전문기자 김승동입니다. 오늘은 11월 보험시장의 주요 이슈를 정리해보고 12월을 예측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주제로 온라인 보험 뜬다, 설계사도 경영전략을 세워라 라는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면 11월 보험업권의 주요 기사의 행간을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현상이 일어난 이면의 배경을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과거를 알면 미래를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11월 3일 날 나온 머니투데이에서 나온 기사를 보면은 실손보험 내년부터는 보험료 저렴한 단독형만 판매된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감독 규정을 개정해서 상품 구조도 특약형 3가지로만 추진한다는 그 기사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간 기사의 내용이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나서 보니까 오류가 좀 있었습니다. 지난 28일 날 11월 28일에 있었던 그 실손보험 공청회를 보면은 금융위의 관계자가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온라인에서만 단독형으로 의무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에서만 단독형이 판매될 것이며 그 FP 분들, 설계사분들은 기존과 같이 단독형과 종합형을 전부 다 판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지난 11월 4일 머니투데이에서 나온 금감원 유명무실 보험대리점 공시 손본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은 대형 주의를 대상으로 현재 생손보사의 공시처럼 업체들이 한꺼번에 놓고 비교 공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입니다. 경영 실적이나 불안전 판매 비율 등을 타사와 비교해서 만약 이 불안전 판매나 경영 공시가 좀 부족한 곳들은 좀 퇴출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기사의 의면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관리하지 않았던 중소형 GA들도 금감원이나 금융위가 관리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이면에 내년부터는 그 불안전 판매 비율이 높은 GA나 함량 미달인 GA 같은 경우는 시장에 매물로 나와서 다른 대형 GA들과 인수 합병되거나 흡수되는 쪽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교부생명 600명 규모의 콜센터 분사 내년 1분기에 출범한다 라는 내용이 기사가 있었습니다. 뉴스핌에서 11월 10일에 나온 기사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교부생명이 IFRS와 관련돼서 비용 절약, 비용 축소 문제로 인해서 지금까지 본사 내부에서 끌어안아왔던 콜센터 조직을 외주로 주어서 그 분사시킨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이거는 마른 수건도 짜내는 정도의 교부생명은 비용 축소를 굉장히 지속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래에셋생명도 60명 규모의 콜센터를 외주로 전환한다는 그 내용의 기사가 또 다른 기사가 있었습니다. 생명보험 업계는 지금 IFRS 관련된 내용으로 굉장히 비용을 많이 축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주로 나간 보험사의 콜센터들은 한화 나이프 에셋처럼 TM 조직이 결국은 영업도 하고 콜센터만 해피콜만 하는 게 아니라 영업도 하고 혹은 다른 판매된 그 판매 영업과 관련된 보험 영업 이외의 영업과 관련된 어떤 일들을 하는 쪽으로 병행될 것 같습니다. 보험사에서는 그 콜센터의 영업력 그리고 콜센터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비용 축소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현대해상 어린이 할인 자동차 보험 판매 호조라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현대해상의 강점인 어린이 보험과 연계해서 우량 가입자를 대거 유입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무려 5개월 만에 12만 건의 계약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대해상은 어린이 보험에 굉장히 강자입니다. 또한 어린이가 있는 가족은 운전을 굉장히 얌전하게 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보험 손해율도 좀 낮은 편입니다. 이 상품이 굉장히 잘 팔리자 동부화재, KB손보 같은 그 경쟁사들은 유사 상품을 대거 좀 만들었으나 사실 어린이 보험이 강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현대해상만큼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 기사를 작성하면서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있는데 자동차 보험은 각 보험사발로 전략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삼성화재는 인지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인지도와 저렴한 보험료로 밀어붙이고 있고 동부화재는 UBI 보험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KB손보 같은 경우는 블랙박스 할인율이 가장 높습니다. 한화손보는 마일리지 할인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각각의 보험사들이 어떤 특정 할인 구간을 놓고 가격 경쟁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손보사 내년 보장성 보험료를 일제 인하한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기사의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이 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손보사들은 내년 1월 그리고 일부 생명보험사들도 내년 1월에 예정이율 인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부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는 경험 위험률 도 변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 1월에 보험료가 또 최대 20-30%까지 인상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알리안츠 생명 반가슈랑스 및 GA 강화한다 라는 내용의 기사도 있었습니다. 알리안츠 생명이 최근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 그 조직 개편의 내용을 보니까 GA와 반가슈랑스를 굉장히 강화한다는 쪽으로 조직 개편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동양생명, 최근에 안방보험이 인수한 동양생명과 안방보험이 인수할 알리안츠 생명의 전략을 보면은 알리안츠 생명도 현재 동양생명처럼 반카슈랑스하고 GA를 굉장히 강화하는 모습으로 변경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또한 푸본생명의 수혜를 받았던 현대라이프도 이와 비슷하게 GA와 반카슈랑스를 좀 굉장히 강화하는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화권 자본이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중화권 자본이 들어오면은 반카슈랑스하고 GA를 굉장히 강조하는 모습이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보험 담화 1년, 네이버 연계 등 내년 상반기에 추진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보험 담화와는 그닥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년 상반기에 네이버에 연결이 되어서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 네이버를 통해서 직접 가입이 되거나 이런 등의 변경이 있으면은 굉장히 많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보험 설계사들도 이런 단순한 보험 같은 경우는 좀 네이버나 보험 담화와 이런 온라인 시스템을 좀 맡겨놓고 비교적 좀 어려운 종신보험이라든가 통합보험 같은 거를 판매에 집중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11월에 나온 기사들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보험 담화가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자동차 보험부터 진행될 것 같아 보이는데요. 설계사분들은 자동차 보험이라든가 실손보험, 단독형 실손보험처럼 단순한 상품 대신 종신보험이나 손보사 같은 경우에 통합보험처럼 컨설팅이 필요한 상품 위주로 업적을 늘리고 실적을 높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당국이 GA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불안전 판매율이 좀 낮고 경영실적이 좋은 대형 GA 같은 경우는 제도권 금융으로 좀 흡수하는 모습이고요. 반대로 경영실적이 좀 낮고 불안전 판매율이 높은 중소형사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되는 쪽으로 제도를 변경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IFRS가 심각합니다. IFRS 대비를 위해서 보험사들은 분사를 하거나 또 감원을 하는 등 몸집 줄이기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IFRS로 인해서 내년 1월에도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인상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설계사분들은 절판 마케팅이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